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준 패밀리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미준에서는 특별 방송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했는데요. 미준과 협업을 진행하고 있는 초이스스탁의 김인중 대표님께서 또 오래간만에 출연하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김인중 대표님 정말 좋아하는데요.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방송 녹화 시간이 너무 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시간 정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방송 길이가 무려 1시간 21분이거든요. 다소 긴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초이스닥에서 선정한 최고의 주식을 여러분께서 직접 파악해 보시고 함께 분석하는 방법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아직까지 이 영상 확인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시청하시면서 주식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초이스닥에서 2025년 탑픽을 공개하면서요. 매우 특별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단기간 동안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이 13일이니까 이제 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월 18일 전에 가입을 해주시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초이스 스탁의 연간 회원이 되실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초이스탁 방송도 그렇고 오늘 방송의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도 올려놓을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링크 클릭하셔서 이동을 하시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초이스탁 탑픽 이번에 미준 멤버분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할인 이벤트니까요. 50% 할인 프로모션의 기회를 꼭 이용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13일 준비된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지난 금요일 하루 동안의 동향인데요. 참담합니다.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죠. 특히 테크주의 경우에는요. 사실상 메타 그리고 우버 이렇게 두 종목을 빼고는 다 떨어졌다. 이렇게 과장을 해도 좋을 정도로 추세가 좋지 않았습니다. 기간을 일주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로 바꾸면 색깔이 조금 변화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폭이 굉장히 약화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가 도드라졌다. 상승한 종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S&P 500의 일주일간의 성적을 보시면요. 마이너스 1.09%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이 떨어졌는데요. 마이너스 1.21%, 그리고 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 2000 같은 경우는 2.31%나 급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러셀 2000이 많이 떨어진 것을 보면요. 역시 지금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은 금리다.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지금 현재 미국의 10년 국채금리가 4.794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이 금리 수준은 52주,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전례가 없었던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급등을 했다. 따라서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시적인 조건이 마련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하겠죠. S&P 500의 시장 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때문에 시장이 약화됐기 때문에 시장의 폭이 너무나 많이 좁아졌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 추세가 도드라지면서 이제 50일 이평선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있는 종목은요. S&P 500에서 16%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4% 정도는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굉장히 모멘텀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장기적인 추세를 봐도요. 장기적인 추세가 좋은 종목보다는 장기적으로도 추세가 떨어지는 종목의 수가 오히려 더 많아졌습니다. 따라서 S&P 500이 지금 현재 모멘텀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줍줍을 하되 아직까지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바닥이 다져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는 극적인 공포에 접어들기 바로 직전입니다. 26까지 떨어져 있잖아요. 따라서 조금 더 하락하면서 극적인 공포가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 저가 매수를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4종목에 불과합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새롭게 추가된 비스트라가 2.69% 상승하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크레도 테크놀로지가 1.95%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는 메타인데요. 1.86% 플러스를 보였고요. 구글이 0.13%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플러스를 보인 종목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하락했는데요. 지난주에 좋은 실적을 발표한 TSMC가 0.12% 소폭으로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1.04, 아마존 마이너스 2.34, 브로드컴 마이너스 3.54, 테슬라 마이너스 3.83, 비트코인이 3.9% 떨어지면서 92,960에 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5.93%나 떨어졌습니다. 제타 마이너스 6.88, B2 마이너스 8.32, 앱러빈 마이너스 9.17,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이 가장 높이 형성돼 있던 팔란티어가 15.81% 급락 추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지난주 일주일 동안 미국 증시는 하락했는데요. 사실 금요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목요일 날 주가가 급락하면서 결국 마이너스를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하게 된 이유부터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제가 지난 1월 10일 날 속보를 보내드렸는데요. 지나치게 너무 좋은 뉴스를 안겨준 고용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좋았길래 증시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지 이 부분부터 살펴보시죠. 12월 미국 경제는요, 3월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를 추가했고요. 실업률 역시도 예상치 못하게 하락하면서 놀랍도록 강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일시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된 노동통계국 보고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요, 비농업의 고용은 지난 두 달의 수치가 소폭으로 하향 조정된 후 25만 6천 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은 4.1% 하락했고요. 시간당 평균 수입은 11월보다 0.3% 증가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고용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지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됐는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5만 6천 개가 추가가 됐는데요. 시장의 기대치는 16만 5천 개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 역시도 시장에서는 4.2%를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4.1%로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자, 두 가지 모두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죠.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나 탄탄하다. 사실상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은 누구도 좋은 뉴스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현재 가장 커다란 시장의 근심은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잡히기 위해서는 경제가 조금은 둔화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기대는 만족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 S&P 500의 차트 모양이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지지선 역할을 했던 5,860이 무너졌거든요. 따라서 시장은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5,860 근처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반등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등에 실패하면서 하방 돌파가 됐다. 이 부분이 부정적이죠. 게다가 현재 LA 지역에서 발생한 최악의 화재로 인해서요, 이러한 부정적인 추세가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기술적인 관점에서 봐도요, 다음 지지선인 5,700까지는 그렇다 할 지지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5,700까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처럼 시장의 추세, 즉 모멘텀이 전환하기 위해서는요, 그냥 전환은 힘듭니다. 반드시 촉매제가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한 가지 희망이 있긴 합니다. 이번 주 시장에는 커다란 촉매제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 보고서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월 15일 수요일 날 오전 8시 30분에 노동통계국에서요, 12월에 소비자 물가지수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그에 앞서서 화요일 날 1월 14일에는요, PPI, 즉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보고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근원 CPI 기준으로 했을 때 지난달 대비 0.2%, 정확히는 0.24%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예상치에 부합한다면 2024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CPI 수치가 발표되는 셈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약간 주춤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에 나와 있는 도표에 따르면요, 2023년 이후 지금까지 근원 CPI가 예상보다 더 낮게 나온 경우에는요, S&P 500이 그 이후 5일 동안 무려 80%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요. 중간치 상승률은 1.2%에 달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발표되는 CPI가 0.2% 혹은 그 이하로 발표가 되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시장의 우려는 기우인 것으로 판명날 수가 있고, 시장에서는 환호성을 지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기대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그 반대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요, 시장을 예측하게 하려 보다는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급락한 이유는 너무나 좋은 경제 수치가 발표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굿 뉴스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자, 이번 기사를 통해서 굿 뉴스는 정말로 배드 뉴스가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현재 상황은 채권 시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주식의 나쁜 소식입니다. 금요일 주요 주가 지수는요, 월간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뜨거운 수치가 발표되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자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금리를 높게 유지하거나 심지어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3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2023년 11월 이후 최고 수준인 5%를 잠시 넘기도 했습니다. 사실 5%라는 금리는요, 이렇게 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금리다. 만약에 5% 이상까지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식시장을 떠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을 수 있다, 이렇게 걱정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불길하게 바뀌고 있다. 니코 자산운용 아메리카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피터 그라프의 의견인데요. 이번 실업률 발표는 연준의 양적 완화 사이클에 종지부를 찍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전문가가 보기에는요, 이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 이렇게까지 전망하는 전문가가 있다는 거죠. BNP 파리바의 이코노미스트들은요, 이번 고용 보고서가 위험지대로 향하고 있는 고속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경제 소식은 그저 좋은 소식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많은 미국인이 일자리를 갖게 되면요, 더 많은 돈을 소비할 수 있게 되죠. 결국 미국 경제의 약 70%는 소비자 지출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의 지출인데요. 소비자들이 이렇게 일자리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다는 것은,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인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장기 목표를 꾸준히 상회하고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조짐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요, 12월에 25만 6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고용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전년 대비 3.9% 둔화됐거든요. 따라서 일자리는 늘어나고 있지만 임금 상승률은 오히려 굉장히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원래는 임금 상승률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 어려운 부분이 잡히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임금 상승률의 둔화는 인플레이션에 좋은 신호가 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의 주식 전략가들은요, 이러한 상황을 여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요. 트루리스트 어드바이저스의 서비스 수석시장 전략가인 키스 레너에 따르면요, 고용보고서가 경제가 강하다는 증거고 금요일의 주가 움직임은 과잉 반응으로 보인다. 자, 이렇게 굿뉴스를 너무나 배드뉴스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가 확장될 때 시장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기업의 이익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팩트셋에 따르면요, 이제 막 발표되기 시작한 4분기의 수익이요, 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중반부터 이제 금융주들이 발표를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이 수익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어닝 결과가 좋다면 결국은 촉매제잖아요. 긍정적인 촉매제로 인해서 이제 하락 추세가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물론 그 길이 쉽다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다.
좋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기 시작한 12월 초부터요. 주식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는 여전히 고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키스 레너의 전망입니다. 자, 하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에는 부정적인 분위기가 바뀔 것은 확실하다. 더 험난한 길이 되더라도 기본 추세는 여전히 더 상승 쪽이다. 이 얘기는요, 베어마켓이 올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지금은 조정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물론 조정이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조금 더 깊숙해질지 이건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은 경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금리가 인하 사이클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세 상승적이다. 이건 변화가 없다는 거죠. 모든 주식이 똑같이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대선 이후 투자자들이 소형주에 몰린 반면 키스 레너는요, 당분간은 대형주를 고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소형주는요, 금리 상승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동금리 부채가 더 많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는요, 기술주라든지 통신주 그리고 금융주가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쁜 기분이 좋은 소식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따라서 지난주 금요일 굿뉴스가 발표되면서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떨어졌는데요. 굿뉴스는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굿뉴스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미존의 한마디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거나 혹은 금리 인하가 금리 인상으로 방향이 전환되지 않는 한 베어마켓이 찾아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는요, 어차피 확실한 것이 없는 확률의 게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상황을 전제로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요, 한동안 대세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전제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얘기는 주가가 떨어지면 줍줍하는 기회를 삼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 2년에 한 번씩 늘 반복되는 조정장의 경우에는요, 평균적으로 4개월이면 다시 회복하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장까지도 나는 견디기 힘들다 이러신 분들께서는요, 사실상 주식이 적합한 투자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정은 1년 늦어도 2년 한 번씩은 계속 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식이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면요, 10% 이상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장의 지수가 10% 이상 떨어지면요,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30% 이상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10억 원이 있다. 그러면요, 10억 원이 갑자기 7억 원, 8억 원까지는 쉽게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러한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은 최소 10% 이상, 그리고 투자자에 따라서는요, 20%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게 되면요, 조정이 찾아올 때 굉장히 좀 마음이 안정되거든요. 따라서 침착하게 기다리다가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에서, 즉 바닥을 찍고 무릎까지 올라오는 시점에서 주식을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현명한 투자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현금을 20%나 가지고 있다가 조정이 오지 않으면 어떡할 거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더 좋죠. 왜냐하면 현금을 제외한 80% 그리고 90% 가까이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따라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손해본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10%를 가지고 있건 20%를 가지고 있건 현금보다는 주식의 비중이 훨씬 크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행복한 투자가 가능해지고요.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이 투자이기 때문에 여유롭고 즐거운 마음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주식 투자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조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8일 날 연준의 FOMC 미팅이 끝나고 나서 미존의 투자 전략을 일부 수정했었습니다. 자, 그때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인공지능 수혜주 그리고 매그니피센트 7의 비중을 확대한다. 그리고 대신에 소형주, 경기 순환주의 비중은 줄여야 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뼈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은 인공지능 수혜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두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러한 투자 조언은요, 사실상 단기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도요, 사실상 지금은 투자자들이 가장 좀 포커스를 맞춰서 투자하는 것은 AI 수혜주가 돼야 한다. 이러한 주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기관인 시너지 리서치 그룹에 따르면요. 2024년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장비의 총 매출은 2,820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밝혔고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용량은 2030년까지 지금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붐은요,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죠. GPU에 대한 막대한 수요로 이어졌고요. 이는 다시 이러한 칩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GPU와 제너러티브 AI 시스템이 시장에 불을 지피면서 업계는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퍼블릭 클라우드의 지속적인 성공이 10년 넘게 데이터 센터 투자의 주요 원동력이 되어 왔지만 2024년 데이터 센터 장비 시장이 2,8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성장이 이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시너지 리서치 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존 딘스 데일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024년 데이터 센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 세계 전체 매출은요, 전년 대비 무려 34%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자, 이러한 성장 추세가 나타난 이유는 주로 퍼블릭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48%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요, 인공지능 수혜주 중에서도 클라우드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가장 좋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한 의견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시너지 리서치의 이러한 수치는요, 2024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실제 어닝 데이터를 활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분기의 경우에는 예측을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여기 나와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지출이 48% 급등했다. 이 부분은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따라서 오리지널 설계 제조업체를 제외한 시너지의 조사 결과 지금 현재 서버 및 스토리지 부분 매출에서 대리 전체 리더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버랑 스토리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면 대래 투자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편 시스코는 네트워킹 부분의 리더로 부상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버 OS 및 가상화 애플리케이션의 입지 덕분에 순위에서 눈에 띄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물론 엔비디아는 이제 다른 시스템 공급업체와 서비스 공급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공급업체로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가장 커다란 수혜주는 역시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5개의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주요 업체 이름도 나와 있는데요. HPE라든지 슈퍼마이크로, 레노버, VM웨어는 참고로 브로드컴의 자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웨이, IBM, 아리스타 네트워크 이런 종목들이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시너지 리서치는요, 향후 4년간 개설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평균 용량이 현재 용량의 거의 2배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년 동안 2배로 올라가면요, 엄청난 투자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영 중인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의 수는 지난 5년 동안 2배로 늘어나는 등 끊없이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2배 늘었는데요. 이제는 4년 동안 2배 올릴 것이다. 따라서 과거의 성장 추세보다 앞으로 4년 동안 오히려 더 성장 추세가 강화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설치 기반은 계속 증가할 것이지만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요, 온라인화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주요 IT 부하는요, 항상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규모가 커지는 추세였다. 과거 5년 동안 그래왔죠. 하지만 제너레티브 AI 기술과 서비스는 파워 게임을 하면서 따라서 점점 더 많은 메가테크 기업들이 AI 쪽에 경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편 개별 데이터 센터의 평균 IT 부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 중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역시 수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다. 점점 더 많은 데이터 센터가 새로 설립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 역시도 저희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 시대는요, 1848년부터 1855년까지 약 7년간 지속됐습니다. 골드러시는 1852년 캘리포니아 광산에서 무려 8,100만 달러 상당의 금이 채굴되면서 절정에 달했었고요. 자, 이제 막 시작 단계에 불과한 AI 혁명의 가속화로 인해서 데이터 센터의 용량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은요, 마치 170년 전에 골드러시 시대의 새로운 금광이 여기저기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는 상황을 떠오르게 한다. 따라서 예전에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었잖아요. 금을 캐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요. 따라서 지금 데이터 센터의 수가 계속 느는 것처럼 그때도 광산의 수가 계속 늘었다. 비슷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하지만 골드러시 시대에도요, 누가 커다란 금광을 발견하면서 돈벼락을 맞을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이 있는데요. 골드러시 시대가 막을 내릴 때까지 곡괭이와 삽, 심지어는 광부들이 입었던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마저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주식 투자잖아요. 따라서 주식 투자는 확률의 게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지능 혁명의 시대의 한가운데 너무나 운 좋게 미국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투자자들은요, 평생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하는 이런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요.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확률이 높은 곡괭이, 삽, 청바지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따라서 지금은요, AI 혁명의 곡괭이, GPU를 판매하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서버 및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를 판매하는 AI 수혜주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쩌면 다시는 찾아오지 않을 우리 인생 최대의 투자 기회를 확률이 낮은 투기적인 베팅으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한다. 따라서 지금은 투자 확률,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런 AI 수혜주, 즉 곡괭이, 삽, 아니면 청바지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셔라는 저의 개인적인 조언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비트코인 하락 전망의 근거인데요. 이 기사는 제가 직접 읽어드리지 않고 미존 AI 목소리를 이용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댓글을 보면 미존 AI 목소리 싫다, 듣기 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 녹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또 편집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요. 방송 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해야 제가 제 시간에 너무 늦지 않게 미존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의 기사는 제가 직접 읽지 않고 이렇게 AI를 이용하게 되면요, 한 20분 정도는 제가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비트코인 하락 전망의 근거 AI 뉴스로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트럼프 암호화폐 거래가 충돌하면서 격동의 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계획에 대한 우려와 최근 예상보다 높은 고용 지표로 인해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달러가 상승하면서 비트코인과 기타 위험 자산에 압력을 가하자 비트코인 가격은 9월 이후 최악의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선 이후 암호화폐 랠리는 2024년 말까지 주춤했지만 2025년에도 투자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낙관적이었습니다.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의회와 백악관에 대한 기대가 거시경제, 관련 과속방지턱에 대한 우려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투자자들이 트럼프의 첫 100일이 어떤 모습일지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다음 최고가를 경신하기 전에 더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부는 올해도 디지털 자산 클래스를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의제의 다른 측면은 실제로 단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인베스트먼트의 리서치 책임자 잭 판들잭 PANDL은 현재 비트코인의 문제는 달러 강세다 라고 말합니다. 하락 원인 중 일부는 연방준비제도에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신호를 받은 것이지만 지난 이틀 동안의 하락은 시장이 트럼프 정책 의제의 모든 측면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관세가 새로운 불확실성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초 비트코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계획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틀 후 트럼프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달러는 대부분의 다른 통화 대비 상승했고 금요일 국채 수익률이 1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추가 상승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리서치 책임자인 알렉스 소는 12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매파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한 이후
위험 자산 선호자들은 일자리, 서비스, 물가에 대한 핫 데이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트럼프 당선인의 향후 무역 및 관세 의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해지면 비트코인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장기적인 구조적 순풍은 그대로 유지되겠지만 단기적으로 위험 자산은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비트코인은 역사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의미로 측정되는 광의의 통화 공급량과는 이 양의 상관관계 달러, 인덱스와는 음의 상관관계의 지속적인 두 가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분석가인 마이크 콜로네즈는 지난주 애미 통화량이 10월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번 분기 중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중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JP모건의 케네스 워딩턴과 같은 분석가들도 미 의회의 입법 절차가 느리고 긍정적인 정책 효과가 연말까지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의 판들 PANDL은 특히 앞으로 3개월 동안 의회가 주로 비암호화폐 이슈를 다루게 될 때 시장은 보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국 스테이블 코인과 시장 구조에 관한 암호화폐 법안이 통과될 것이며 이번 의회가 이러한 문제를 다룰 것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하지만 이민, 세금, 관세 등 먼저 처리해야 할 큰 사안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1월 5일 대선 이후 한 달 동안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공약과 업계가 역대 가장 친암호화폐 의회를 선출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지출한 덕분에 45% 이상 급등했다가 12월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친암호화폐 의회와 친암호화폐 입법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은 자산 클래스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며 저는 이를 매우 믿습니다. 라고 판들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의제의 일부 측면은 달러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시장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관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지난 2개월간 비트코인은 하락 추세를 보일 때마다 91,600 부근에서 5번이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91,600 부근의 지지선이 하방 돌파되지 않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1월 13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역시도 소중한 멤버분께서 남겨주신 후기를 읽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오늘 글은 좀 너무 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다 읽어드리진 못하고요. 중요한 부분만 좀 선정을 해서 함께 읽어볼까 합니다. 칼칼한 김씨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은 분명 쉽지 않은 길이지만 미주님과 함께 동행을 해보고자 결심했습니다. 첫 번째, 초기 투자의 교훈.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저는 무지성 투자와 매도 시기를 놓친 경험으로 초보 투자자 주린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오히려 귀중한 교훈이 되어 앞으로의 투자 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뢰와 지속성의 가치. 미주님의 방송을 꾸준히 시청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유료 멤버십 가입은 단순히 금전적 결정이 아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학습의 중요성. 투자는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입니다. 시장은 항상 변화하고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기 때문에 꾸준한 공부와 시장 분석은 필수적입니다. 미주님의 귀한 컨텐츠를 꾸준히 시청하면서 공부하겠다는 다짐은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여섯 번째 결론. 미주님의 결정과 앞으로의 계획을 은퇴하는 날까지 함께하는 팬이 되겠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미주님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미래가 밝고 풍요로우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